예, 강구청설 수학 전문가 실장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혹시 자녀분들 학교가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아, 의정부동학교인가요? 우선은 요번 이제 내신 대비한 결과,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제 분석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말에 대한 거,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제 현재 저희가 지금 뭐 어머님도 다 아시겠지만 재수반이야 오래됐는데 이제 고등부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단과로 하다가 단과 부분이 내신 대비가 시원찮아가지고 그걸 이제 약간 종합 느낌으로 좀 묶어버려서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초라합니다. 엄청 초라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가 나온 학교가 쟤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동학교도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뭐 대진여고, 서라벌 이제 주요 핵심 학교들은 현재 저희가 자원이 없어서 시험지 입수가 아직 안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 노원 지역에서는 이제 영신여고랑 그리고 청원고등학교 정도 분석해 보려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서는 저기 이제 도봉 쪽에 노원고등학교 그리고 저기 이제 기름 쪽에 이제 성신여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좀 여기가 지금 4호선이 좀 뚫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쪽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의정고등학교랑 영석고등학교, 마석고등학교, 태계원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전히 타이틀은 의정고등학교인 것 같아서 이 정도 학교에서 이렇게 네 학교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영신여고인데요. 여기 이제 이 중계동 지역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대치동을 가장 선호하는 학교라고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말대로 중계동에 있는 대치동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모인 학교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학교는 이제 16문제에 5문제가 되고 66점에 33점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고 배점은 3.6에서 4.7점에 5, 6, 7, 8, 8이라고 하는 어떤 배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냥 1학년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 느낌이에요. 보통 2학년이 돼버리면은 애들 내신이나 모의고사 때문에 조금 이거를 좀 다르게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까 굳이 말한다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이쪽은 이제 16과 이쪽이 많죠. 아직까지도. 그죠? 5, 3 그리고 6, 5가 되는 건데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어떤 학교들은 이제 서답이 없는 거예요. 수행평가로 대신하고 그거를 이쪽에 있는 이제 객관식 문항들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약간 모의고사 느낌이란 얘기예요, 저게. 그리고 의정고등학교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이 부분이 적은 부분이고 이쪽 학교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정도로 한다면은 아직까지 여기는 주관식 서술형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수행평가보다는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 이쪽은 수행평가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인 거 뭐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그럼 이 학교인데요. 뭐 그냥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건 뭐 굳이 시험지를 오픈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수학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어려워요. 네 문제가. 이제 객관식 마지막 2문제랑 그리고 이제 요거 88점이죠. 88점. 4.7점이 2개 있고요. 88점이 2개 있어요. 걔네들이 딱 근데 그게 좀 당황스러운 게 그 과거의 어떤 수능 킬러 형태의 격차점을 구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이게 뭐냐면은 점을 막 세는 거예요. 점을. 그러니까 점을 세는데 방법이 있나요? 그냥 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방법이나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그런 걸 이제 풀 수밖에 없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네 문제나 내놨어. 네 문제나.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나마 좀 평이했는데 뒷부분 4개가
너무 난이도 좀 높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한 중 정도로 하려다가 상으로 올렸는데 평균은 50점대로 보인답니다. 보니까 이제 이래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시험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얘는 이제 16항인데 13번까지는 그냥 평이한 문제들이에요. 평이하다 기준은 센 수학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유형서. 근데 이제 14번부터가 이제 말대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 어떤 변형 문제들이죠. 오래 걸리죠. 얘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 네 문제는 틀리란 얘기거든요. 그럼 틀려버리면은 88점 빼고 47점 빼버리면은 이거는 한 뭐 9.4점 나오고 이거 16점 나오잖아요. 벌써 16 플러스 그러니까 20 몇 점 날아가니까 아무리 잘 봐도 70 몇 점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것도 다 맞을 수 있나 애들이? 이 중에서 하나 정도 또 이제 한두 개 정도 또 이제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60점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 평균이 50점대니까 60점대면은 겨우 3,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거를 빼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풀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익숙한 문제들을 엄청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얘네 둘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일이 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약간 모의고사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그래서 대안이 이렇습니다. 숙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뭐다? 반복 숙지를 통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최대한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기출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내신 대비 교재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모의고사 교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는 이 반복적인 어떤 숙지라고 하는 거는 센 수학 정도를 기반으로 하시면 되고 뭐 물론 유사문항들은 많이 있겠죠. 그거 말고도.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책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에서는 이 문제들을 또 약간 변형한 자체 문제들도 있어요. 그 문제들을 내는데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교육청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막 하다 보면 되게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게 좀 어떠신가. 굳이 말한다면은 자이스토리보다는 마더텅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2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고2, 고3이 모의고사가 진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EBS 수능특강 이제 고3 교재지만 이거를 갖고 내려와서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고2 때는 이제 센 수학이나 이런 건 이제 기본 책이지만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하나에다가 EBS 교재 하나 정도는 고2 때부터라도 갖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훈련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청고등학교입니다. 여기 지금 상계동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이제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는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배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관식 점수들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객관식은 3.5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선명한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뭐냐면은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평가원 변형 문제들이 있어요. 고2 때부터 이렇게 이제 고3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 유형들도 이제 우리가 센 수학 같이 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또 틀어버린 문제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앞에서 한두 개 걸려서 시간 부족으로 못 봤던 애들도 많이 있는 학교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항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애들이 시간을 이제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미스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못 본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중간중간에 변형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에 대한 느낌도 있어서 이거는 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세밀한 공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50점대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 학교는 그냥 기본 유형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기본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들 위주로 나왔어요. 1번 문제 조처가 기본 문항들 중에서 어려운 파트죠. 이 학교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공부를 다시 시키려고 하는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조만간에 다시 옛날에 좀 잘 보냈을 때처럼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관심도가 좀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아무튼 간에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걸 보면 알죠. 변형 문제들도 그대로 안 내고 숫자 바꾸거나 변형하거나 다 그거를 고민해서 냈기 때문에 성의를 들이고 있어요. 시험지 성의 들은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따라오게끔 이제 끌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금 노력하고 있는 어떤 느낌이 든다기 때문에 추세는 점점 좀 더 애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변형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기본 문항에서 익숙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서 끝까지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고 꼼꼼한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대안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당연히 기본 유형에 대한 건 알아야 되죠. 그건 우리가 익히 이 학교도 센수학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센수학 안에서도 좀 어려운 형태의 어떤 문제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변형을 조금 많이 해본 것 같아서 문제들을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당연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려면은 역시 고2, 고3, 모의고사를 통해서 말대로, 왜냐면 걔네들이 그 기본 개념들을 응용한 게 많다 보니까 이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꼭 필요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유달리 예년에 비해서 보통은 기본 유형서, 뭐 내신 대비 교재,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뭐 그나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부교재가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학교 프린트나 뭐 그런 건데 올해는 유달리 조금 뭐랄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대한 출제 비중이 엄청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때 모의고사 문제를 훈련하지 않고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점점점. 자, 이제 노원고입니다. 노원고등학교는 이제 저기 도봉 쪽에 있는 학교인데요. 특이한 거는 얘네들은 이제 논술이 없어요. 온리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가 지금 공립이라 가지고 사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5년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색깔을 갖기가 되게 어렵죠. 왜? 출제진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내고 이거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분을 그 사람이 계속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아니겠다 보니까 매년 바뀌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거에 이 노원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조사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맨날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평이하게만 내고 그냥 끝내다 보니까 시험 대비에 그렇게 뭐 특색이 없는 학교로 이제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름대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 난이도로 말했는데 23문제에다가 17문제까지는 어떤 그냥 익숙한 문제들이 있는데 18번부터 나머지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생각보다 변형이 많이 된 문제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이렇게 안 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또 갖고 와서 애들 공부를 시키겠다에 대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시험지가. 그래서 이 학교는 오히려 모의고사 훈련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객관식 문항들이 더 어렵거든요. 또 포진되어 있는 점수 차이가 꽤 나는 거거든요. 객관식 점수 차이가 2점 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실제로는. 저게 아마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 그 정도 문제들이죠. 그래서 의외로 올해는 문제를 좀 신경 썼다. 그렇다면 이제 기말은 얘는 아마 쉬워질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갈 거니까 항상 대부분. 특징은 그냥 특이성은 없어요. 대신에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아마 그 뒤로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아이들. 그리고 서술형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수가 많은 거죠.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 부족에 대한 거. 그래서 시간 훈련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향후에 자기 학교 시험 대비 때 이 학교 시험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이게 모의고사 문항도 아까 말했지만 와다통 같은 거를 연습하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굳이 이 학교에서 우리가 그거를 도움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느낌을 해서 그냥 평이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말씀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안은 뭐가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훈련이 등급을 가를 것이다. 그리고 문항이 적지 않아서 스피드하게 실수하지 않고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하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지, 이 부분. 실수하지 않고 스피드하게 빨리 푸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냐, 아이들이. 그거는 반복밖에 없다. 이따가 다시 제가 이제 결론 하나 낼 거예요. 그 반복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건데, 애들은 매번 이제 가르친다 하더라도 맨날 까먹단 말이에요. 까먹잖아요. 근데 그건 애들 탓이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까먹게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덜 까먹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건데, 그건 이따가 잠깐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튼 간에 이제 반복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벌 수만 있다면은 신유형 모의고사는 아니다. 근데 그거에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들은 다 센서 와다통 이게 제일 많죠, 지금. 그죠? 특이 학교들이 뭐 올림퍼스 고난도나 뭐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센서가 아닌 마다통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자, 마지막입니다. 의정부동학교인데 이 학교는 글쎄요. 의정부 여고로 가셨나요? 아, 의정부 여고는 요즘 모르겠는데 의정부동학교가 원래 어려웠거든요, 문제가 되게. 근데 여기가 망가진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여기 그 지역 학교에 거의 그 타이틀 학교였기 때문에 애들 자원도 굉장히 좋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실망스러울 정도의 시험지가 나타났어요. 그냥 서술형 한 문제에 19문제. 배점도 그냥 90점, 10점이 돼버리고 그럼 난이도도 별로 없고 이건데 그럼 20점짜리 문제는 뭐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분 점수로 점수를 가리기 위해서 낸 게 아닌가. 그 정도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냥 단순해요, 문제들도 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최소 아마 7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쉽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냥 내신 문항도 있고 모의고사도 문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신과 모의고사 문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잘 안 다루는 문항들도 낸단 말이에요. 그거 봐서는 글쎄요, 뭔가가 이 학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정도면은 정말로 그 주변에서 공부를 굳이 빡세게 할 필요가 없는 정도.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윈터 때 아이들, 제가 이제 윈터 다녀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의정부 아이들인데 송현고등학교인가요? 송현고를 희망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중3짜리니까 이제 예비고1이었으니까. 그 왜 송현고를 가려고 그러냐? 전교 1등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송현고 시험이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데 걔 수학을 잘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하나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 들어보니까. 아무튼 간에. 근데 그런 정도로 학교가 지금 전락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의정부등학교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반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기말이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은. 썩어도 준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타겟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는 거는 너무 진짜 제가 올해 본 시험 중에서 제일 쉬워요. 지금 단연. 센 수학 B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낸 것 같기도 하던데 그 의도가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뭐 용기를 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입학생들이 너무 못한다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아무튼간 이제 이 학교는 이렇게 난이도가 나오면 안 된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대안은 그냥 단순한 어떤 부분인 거예요. 역시 이 학교도 이 문제로 봐서는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조금. 자, 이제 기말고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요번에 사학함수 그래프까지가 보통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학함수 활용,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요번에 수원 기말로 들어가고, 물론 이제 확통과 기하를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학함수 활용이죠. 이게 이 공부가 이제 그래프랑은 좀 다르게 도형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이 꼭 필요합니다. 중1, 중2, 중3 도형이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계 이등분선, 피타고라스, 뭐 내심, 외심, 무게중심, 뭐 닮은비, 합동, 직각삼각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 나서 쟤네들을 해야 되는데 막상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그냥 벙 뜨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학교 도형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저걸 위해서 스스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저거는 EBS나 그런데 아마 저 강의를 따로 찍는 애들 보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다니시는 학원에 중학교 도형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해서 풀어봐서 질문을 통해서 어떤지 해결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과 미적분하는 어떤 친구들은 이 사학함수에 대한 도형적인 감각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 미적분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더 집중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고민되는 거는 이 사학함수 활용이라고 하는 게 도형이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부분이 수능 문제, 지금 이제 고2는 범위가 수능 직접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에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매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내신에 여전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꼭 기억할 거는 사학함수 활용 쪽은, 이 활용 쪽은 꼭 이제 기본 문제들 센 정도를 가지고 탄탄하게 다지시되, 센 애는 사학함수 활용 문제가 폭이 좁아요, 굉장히. 그게 옛날 문제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들이 요즘에 하도 휘황차게 나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그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도 최근 거 말고, 그 스타트니까 2020이겠네요. 2020, 한 3년 전. 그 데이터에 대한 도형 공부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면은 3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애들이 손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엔. 왜냐면 새로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고2 데이터는 더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3 데이터에서도 좀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부해보길 추천드리고, EBS 수능 특강도 제가 보기에는 권유드립니다. 거기까지 범위를 넓히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공부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도형 공부는 이제 급하게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빨리빨리 조금씩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열이에요, 수열. 수열은 이제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이 공부 방식이 좀 다른데 외우는 게 있어요, 어머니. 요거는 이 수열의 어떤 내용과 내용과 합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떤 공식, 그리고 뭐가들이 있는데, 수열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와 있는 어떤 공식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일반항 합식 또는 일반항 합식, 그리고 시그마 공식 몇 개, 그리고 땡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수열이 유형화 공부가 잘 안 돼요. 너무나도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열 공부가 굉장히 뭘 요구한다? 끈질김을,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유형화가 안 돼요, 유형화가. 이 문제는 뭐다? 그게 없어요, 별로. 수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지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어떤 나머지 파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암기에 대한 공부보다는 경험에 의한 공부를 하길 바래요. 뭐냐면은 고등과정에서의 수열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이 최소한의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외워야 될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든 수열을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간다라는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 규칙성을 찾아간다는 생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번 직접 대입해보고 계산해보고 나열해보고 이런 시행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 시행을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어머니들고. 그래서 수열이 계속 맨날 푸는 문제만 풀고 새로운 문제 못 풀게 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시행이 엄청나게 뭐가 필요해요?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열 파트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암기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뭐 도용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파트, 우리 지금 1학기 파트인 지수로그 함수, 사각함수, 사각함수 그래프는 이제 특징적으로 어떤 형태들을 기억해서 풀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각함수 도형도 마찬가지. 도형을 보자마자 아 이건 뭐야 이렇게 안 되거든요. 도형도 잘 나눠봐야 되고 수열도 마찬가지야. 익숙한 형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까지 그 식을 꾸역꾸역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이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잘 기억했다가 꾸준함으로써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세 번째,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이제 고2라면은 이게 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이겁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대비는 이제 다르지 않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이제 학교별 내신이 평가원 모의고사나 아니 EBS 수특 문제나 아니면은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것이 다반사로 출제되다 되다 보니까 내신 공부가 그 수능 공부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내신은 본인이 수능을 위해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구별되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물론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죠. 내신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모의고사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잘 안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내용이 숙지가 됐을 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가 다른 건 통합형 문제들 연습하자. 왜냐면은 수능에서는 지금 내신 대비나 이제 아니면은 뭐 아까 말했던 어떤 그냥 대표적인 어떤 그 이제 기본서가라고 말하는 센수학 같은 책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내용에 대한 것만 쫙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원이 섞이지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사각함수 내용인데 거기다가 이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 고1 때 내용이 잠깐 들어갔다가 그것을 섞여서 뭐 판별식까지 나온다.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 문제들은 통합형 문제밖에 없어요. 이 통합형 문제를 하는 이유가 뭐다? 암기보다는 숙지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단기간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이게 맞구나.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이나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갔네. 역시 이제 그 부분인 거죠. 대신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렵죠, 애들한테는.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망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신을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다른반 통합한 문제를 변호보다 뭐다? 그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마라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결국 다 이제 우리가 그것이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레벨별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은 현재 1, 2등급이시라고 한다면은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왜냐면은 단순하게 말하면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제일 좋은 방법이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서 고난도 문제를 풀 것이냐, 이거보다는 고난도 문제가 아닌 것들, 좀 쉬운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풀어서 거기서 5분의 시간을 더 얻었다. 그러면 나는 내 그 고난도 문제에 그 5분의 시간을 더 할애했다. 이게 시간을 늘려서 풀었을 때가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기꾼 친구들이 쉬운 문제, 익히 알고 있는 문제들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익숙한 문제는 몇 초 만에 푸는지 몇 분 만에 푸는지 그거를 그 시간 당기려는 재미로 풀어야 돼요, 걔네들은. 절대로 어려운 거 풀면 안 돼요. 어려운 거 풀면은 못 풀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쉬운 문제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쉬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당연히 그 시간을 벌어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중위권은 반복이 2번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다? 헷갈리는 거예요, 유형이. 본 적은 있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저거는 풀어봤던 적이 있어. 나 저거 풀어봤어. 근데 막상 풀어보니까 못 푸는 거예요, 시험 때 가서. 그거는 복습 부족이에요. 왜? 아이들은, 나 이해했어. 이게 이해라고 하는 게 있죠, 이해라고 하는 거. 이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풀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이거. 아시겠지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해한 거는 눈이 한 거고, 풀 수 있는 거는 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와 풀 수 있다는 다른 거다. 이걸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해는 2번 본 아이는 이해할 수 있는데, 풀려면은 3-4번 정도 봐야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은 알면서도 못합니다. 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할 게 많은데 왜 그걸 또 해야 돼? 지겨워 죽겠어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지겨울 때까지 그 내용을 반복해야만이 겨우 시험에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영어나 국어처럼 딱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체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수학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수학은 체크하는 어떤 게 아니라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 시행해보고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이해만으로는 풀지 못하는 게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은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 또 나왔어? 지겨워.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문제들을 이제 겨우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로 힘들어요. 왜? 그 지루함을 견딘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거 세 번째 당연히 하위권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얘는 아직까지 교과서와 개념서의 어떤 기본 내용들을 아직 이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연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아무튼간에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내용 자체가. 이런 상태에서는 그게 눈에 들어올 때까지 무수히 많은 반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단원마다 다릅니다. 어떤 단어는 이해가 잘 돼서 한 번만 이해가 됐는데 어떤 단어는 4-5번 해야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원마다 반복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되고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입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입분 공부하는 게. 왜? 단원마다 어떤 단어는 난 잘하는데 어떤 단어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떤 단어는 괜찮아, 어떤 단어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난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어떤 건데 그거는 판단력 미스인 거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단원마다 반복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 자, 이게 이제 6평에 대한 겁니다. 요건 이제 요번 6월 1일 날 보는 시험이고요. 요게 이제 고1 고2는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이번 시험 범위는 산학함수까지입니다. 산학함수는 요번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해서는 어떤 그래프가 들어가겠지만 산학함수 활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형이 안 들어가죠. 도형은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도형은 이번에. 그래서 이게 6월 1일이라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6월 1일 정도면 이제 한참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란 말이기 때문에 저 친구를 위해서 기말을 포기하고 저걸 대비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안에 저 시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 대비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이제 산학함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도면 진도가 끝나서 수열이 헌트 나갈 때란 말이에요. 정상이라면. 그러면은 이미 거기에 나왔으면은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으면은 그쵸. 1학기 때 있었으면은 그걸 다시 한번 해보길 바라는 거고 없었다면은 하나 구입을 해서 그쪽 부분의 산학함수 활용에 대한 거 왜 고3 거 고1 고2는 의미가 없고 고2 산학함수 활용 모의고사 수준보다는 고3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고2 모의고사를 참고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고2 거는 3월, 6월, 9월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다? 이 3월, 6월 같은 경우가 이제 부산시 교육청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다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데이터가 또 뭐 범위도 좁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몇 년치를 모은다 하더라도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3의 교육청 특히 이제 6, 9월은 너무 유명하니까 물론 6, 9월 낼 수도 있죠. 이제 낼 수도 있는데 아까 누구였냐? 그 청원고처럼 6, 9월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4월, 7월 모의고사도 이제 고3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은 데이터들이 엄청 많죠. 그건 20년, 21년, 22년, 23년이니까 최소한 3년. 3년에 3월, 4월, 5월은 없죠.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 그럼 벌써 6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6 곱하기 3 하면 벌써 18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 그럼 최소한 이 사학함수 도형에 대한 문제만 최소한 18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의고사 문제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공부해 보시면은 이번 내신 때도 그렇고 이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분명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고1도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일반적인 얘기였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얘기는 이제 1학년과 2학년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2학년이라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보게 되면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안 지우고 할게요, 그냥.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내신 대비라고 하는 것이 내신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를 구별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무조건 철저한 모의고사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권유드리고 그러려면은 싫든 좋든지 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은 뭐예요? 센 수학에다가 마더텅 정도가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리고 추가로 간다면은 EBS까지. 이 생각을 아예 갖고 가셔야 돼요. 내신을 공부하든 모의고사를 공부하든 간에 무조건 저 세 가지를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다른 게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을 달달달달 이제 책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 책 한 권을 고3 때까지 보시고 이 책 한 권을 고3 때까지 보시고 이 책 한 권을 고3 때까지 보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얘들을 3회 정도 봤으면 좋겠어요. 3회 반복. 정말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고3 때 가면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은 남들이 저 3번을 반복하기까지는 이제 이걸 3번을 미리 보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때 가면 이제 뭐 선택 과목, 확통이나 기하나 미적분을 또 해야겠지만 수원수도 기존을 한다면 말이야.
이 부분을 가장 모든 공부의 기본으로 두시고, 두 번째는 요거를 얘기할게요. 요건 뭐냐면은 이제 내신이든 이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굳이 뭐 지금 내신에 대한 얘기 또는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내신은 20문제에서 25문제거든요. 근데 시간이 50분이에요. 모의고사는 30문제예요. 시간은 100분이에요. 근데 난이도가 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나중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드리냐면은 이 문제를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이 시간 안에 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맨날 긴가민가 할 때가 와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반복을 공부하는 거고, 수능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반복하겠느냐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복습이 필요해서 복습, 그죠? 복습. 이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참 어려운 공부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당연히 선생님이 아무리 알려주고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거를 키워야 돼요. 그럼 누가 키워주나요? 스스로 해야 되죠. 그럼 이게 뭐냐? 이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복습하다 보면은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쵸?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거든요. 맞았으면은 땡큐죠. 틀리면은 그거를 질문해서 누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혼자 풀어서 맞추고 틀린 거 이해해서 이해했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소홀해져요. 왜? 머릿속에 나는 저거를 풀었다는 기억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절대 똑같은 걸 하기 싫어해서 그래요. 왜? 시간을 자꾸 얘기하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없는데, 시간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맨날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맨날. 실제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맨날 시간을 그냥. 국어 하느냐고 못했어요. 뭐 하느냐고 못했어요. 바빴어요. 그 다 그런 말이거든요, 대부분. 그럼 설명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둘 다 틀려요, 둘 다 다시. 다시 둘 다 틀리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소홀해진 아이는 다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까먹은 애들은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 놓은 것이 없으면은 다시 또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그래서 반복과 기록이라고 하는 걸 적당히 나누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는 문제는 반복하고 모르는 문제는 기록하고에 대한 거야.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반복하는 애들이 점점 양이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이만큼이 반복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억이 항상 나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가 없어. 반복 필요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거는 반복이 필요한 거야. 왜? 또 까먹었기 때문에. 근데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기록을 해놨을 때는 기록한 것들 중에서도 다시 이제는 기록을 안 해도 기억이 나는 애들이 생겨요. 그 아이가 이제 1로 가는 거예요, 양이. 그리고 얘네들은 다시 또 까먹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합쳐서 다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반복이 되는 거고, 이게 새로운 기록이 되는 거야. 이래서 얘가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자기도 학습 공부를 아이들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수학 공부를 기록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수학은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하지 메모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수능 기출 문제 분석 막 이런 말은 평가원에서 의도하는 바가 이런 거였어라고 하는 거를 노트 필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왜? 수학을 왜 필기를 해? 수학은 그냥 문제 푸는 거 아니야?
메모해서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거에서 이 아이의 쓸데없는 반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반복이 되면 안 돼요. 이 반복이 돼야 돼. 이 반복이. 처음에 이 반복이었다가 이 반복이 다시 줄어들고 새로운 반복이 늘어나고 새로운 기록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기록장이 조금씩 쌓여야 되는 거고 반복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를 하게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반복하다 보면은 또 모르는 게 생겨서 질문이 생겨서 질문할 거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럼 난 반복과 이게 다 끝났어? 공부가 끝나는 게 없거든 실제로는. 그 진도에 맞춰서 뭐 과제를 하다 보면은 과제 하다 보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그 매번 모든 과제나 모든 수업과 모든 어떤 진도 내용에는 이 아이들이 무수히 많은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아이한테는. 그 오늘 수업 들었던 것 중에서 이해가 된 거, 안 된 거, 알았다, 안 된 것들을 질문해야지. 그럼 질문할 거 기록해놔야죠. 그리고 설명한 것들을 이제 메모해 놓고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꼼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노트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 이게 5단 노트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맨날 똑같은 거 해요. 맨날 복습 외우고 또 까먹고 외우고 또 까먹고 그럼 뭐다? 고2 3월 달에 푼 문제를 고3 10월 가서 틀린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도 불구하고. 왜?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거죠, 아이가. 당연히 아이가. 이게 더 이상 반복 필요 없는 건 뭐다? 이런 거잖아. 우리 구구단 우리 연습하지 않잖아. 그지? 그거는 처음에는 얼마나 안 해줬겠어요. 4학년 때, 뭐 2학년 때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근해 공식, 뭐 방정식, 완전 제곱 함수, 2차 함수, 꼭지점 이런 건 안 까먹잖아. 까먹을 애들이 아니지. 이미 몸에 체득화된 정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늘려가야 되는 거지. 아닌 애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하면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내신 대비나 모의고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순서대로 얘하면 좋은데 그거는 순서를 알아서 하시는데 세 번까지 반복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고3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면은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학년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시험을 걸쳐도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시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학원이든 뭐 인강이든 과외든 뭔가를 도움받을 때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이거를 돌려보면서 어디가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에 대한 게 분명히 나타날 그건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것만 꼭 좀 여러분이 지키셨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눈으로 이해가 되는데 막상 해보잖아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를 거란 말이야. 다 직접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본을 보여주고 싶어도 그거는 뭐 직접 부딪혀봐야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무튼 기말고사 대비는 뭐 이런 느낌. 모의고사 대비는 이렇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학습에 대한 거 이런 쪽으로 고2는 가신다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걸 못하니까 맨날 단기적으로 그냥 뭐 시험 대비 때 뭐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는 소홀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3 올라가서 이제 재수생한테 밀린다 뭐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상위권은 재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재수생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